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슈 딥다이브는 시장의 중심 이슈를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 윤여민 이사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2차 전지 대위기 마지막 고비. 네, 배터리주의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선을 좀 보여주는 듯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그 여파가 계속되면서 이번 주 들어서 더 한 단계 레벨 다운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레드 스윕이 현실화되면서 보조금 폐지가 도래하는지 그 여파가 어떨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대표님. 네, 뭐 일단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대선뿐만 아니라 상하 양원 모두 지금 이제 다수당이 공화당이 이제 차지한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일명 레드 스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레드 스윕이 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에 얘기했었던 공약사항이 다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의회 내에 이번에 뽑힌 이제 하원 의원 중에 친트럼프 인사들이 다수 입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 공약사항들이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뭐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이런 이제 의회뿐만 아니라 내각에도 지금 트럼프 충성파들로 계속 기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주요 부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그 친트럼프 이제 충성파 이제 인사들로 지금 채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들 대부분이 이제 트럼프의 공약사항에 깊숙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를 좀 빠르게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도 지금 화면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이제 친트럼프 충성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무역 총괄하고 있는 무역 차르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트 하이저가 이제 유력시 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극단적 보호주의자인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관세를 올리면 미국 내에 제조업 설비가 증가한다라는 거를 이제 강하게 지금 어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차기 재무부 장관에는 이제 스콧 벤센트가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IRA 법안에 대한 폐지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이런 IRA 법안에 대한 폐지론이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레드 스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관련된 사항들을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이제 실시하기 때문에 각종 비용들을 이제 줄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재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첫 번째가 이제 IRA 법안 내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폐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머스크도 이제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IRA에 따른 보조금,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폐지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 얘기 나오는 것이 전기차 보조금이니까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는 보조금인 네, 그렇죠. 거잖아요. 그 지금 배터리 기업들의 흑자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AMPC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마 뭐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도 이제 보조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 미국 내에서 생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관세를 높게 매기면 관세를 피해서 미국 내에 제조 시설을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미국 내에 제조 시설을 만드는 거는 관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그 혜택을 받는 거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생각이다라고 보면 뭐 이런 AMPC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는 거 당연히 그거는 뭐 관세와 같이 맞물려서 폐지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레드 스윕으로 인해서 전기차 관련한 보조금의 폐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셨는데요. 윤여민 이사님 어떠실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폐지와 관련된 얘기도 있고 아직은 뭐 전면적인 수정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IRA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화당 집권주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뭐 폐기할 막 전면 폐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 최악의 상황을 좀 고려한 상황에서 시장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하시던 말씀을 조금 덧붙이자고 한다면 지금 이제 사실 뭐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죠. 어쨌든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좀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을 빠르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이제 내년 1월에 취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법안들을 좀 빠르게 통과시킬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러한 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정계 인수팀에 지금 이제 대변인들도 계속 얘기 나오는 것들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정보 효율화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제 얼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삭감을 하고 쓰느냐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이제 IRA 관련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IRA 관련된 부분에 어떤 트럼프 정권 이제 후 정권의 어떤 생각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뭐 재무부 장관으로 지금 후보가 임명된 지금 유력한 지금 이제 인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IRA 개편이 주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좀 폐지를 좀 가정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시장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제 어쨌든 테슬라의 입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조금이 없어도 유리하다는 측면 결국 시장에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에 대한 파이는 제가 볼 때는 이 보조금을 제외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계산이 좀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어쨌든 테슬라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 저가형 어떤 모델 혹은 뭐 보조금 없이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림도 저는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전기차의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들 정책 보조금 없이도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저가 모델에 대한 방안이 이미 강구돼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죠. 일단은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로보택시의 어떤 이런 시연회를 통해서 어쨌든 뭐 기가 프레싱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뭐 휴머노이드를 좀 도입한 그래서 원가 자체를 확실히 좀 절감하는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테슬라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한 제가 볼 때는 방안을 좀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보조금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고 하면 보조금에 좀 의존을 했던 기타 다른 이제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단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불가피하게 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테슬라가 좀 파고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좀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지금 전환하려는 업체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분명히 감안을 한 그래서 전동차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전략이 좀 불가피하게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조금 축소 혹은 폐지를 위해서는 그 법 규정 같은 것들도 좀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레드 수입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네.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CATL도 오케이 중국과의 경쟁입니다. 트럼프가 과연 그 중국 쪽의 배터리에 대해서는 어떤 기조를 갖고 있을까요? 제가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일단 중국 쪽에서, 중국 CATL 쪽에서 미국만 허용한다면 현지 공장 건설을 검토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이게 네. 왜 나오는 얘기일까요? CATL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세계 1위의 이제 배터리 회사다라는 걸 뭐 대부분 다 아실 테고요. 일단 뭐 CATL 같은 경우에 미국에 공장을 계속 건설하고자 하는데 계속 지금 건설이 좀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무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로이터 통신하고 이제 CATL의 이제 창업자의 정위친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허용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 2차 전지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좀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완성차 업체,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 전부 중국의 2차 전지를 지금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지금 제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특히 이제 전기차의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 가격을 인하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 3원계로는 낮출 수 있는 가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싼 LFP 배터리의 사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합작 법의를 통해서 이제 LFP 배터리 공장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건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지만 계속 지금 벽에 부딪혀서 지금 계속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완성창 업체에서는 이런 이제 벽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벽을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머스크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CEO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상당하게 친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를 통해서 미국 내에 직접적인 공장이 아니더라도 라이센스를 통한 공장이라도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런 발언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본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의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현재로는 대중국해를 견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은 확고한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이제 격차를 벌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로는 이제 중국이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중국 2차 전지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중국 업체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차원에서는 CATL이 미국에 공장 세우고 들어오는 게 좋지만, 네. 예, 비용 감소를 위해서 좋지만, 정치권에서는 원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네, 그렇죠. 일단 말씀하시네요. 중국 관련된 규제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표적으로 지금 CATL 같은 경우는 미시건주에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다가 이제 지역하고 이제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서 이제 무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고셴 같은 경우도 지금 일리노이주에 2차 전지 관련된 공장을 지금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진척상에 지금 벽에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공화당 관련된 이제 의원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제 넘길 수 있느냐, 이건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CATL이 미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윤 이사님? 저는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CATL의 어떤 배터리를 쓰는 이유는 결국은 비용 효율화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CATL 같은 경우 이제 LFP 쪽에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또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업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CATL 같은 주력 어떻게 보면 벤더가 미국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테슬라의 비중, 특히 이제 이 시장에서 커가는 제가 볼 때는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론 머스크는 좀 상당히 큰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권과 행정부 여기에 또 아무래도 상당히 좀 반대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CATL이 미국에 들어오는 건 제가 볼 때 일론 머스크의 어떤 입장과 좀 많이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직접적인 공장을 짓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 그래서 라이센스 계약만 좀 맺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얼마큼 이제 진척도가 있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확실히 좀 이제 테슬라와 어떤 카운터파운터를 맺었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기사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행정부가 내년 1월에 들어서고 나서 제가 볼 때 이러한 논의는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있다는 관점으로 이 사안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배터리주의 지금 핵심 변수가 되고 있는 두 가지, 미국 내의 전기차 보조금과
또 CATL 등 중국 기업과의 경쟁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기 전에 임순재 대표님은 배터리 산업이 네. 조금 그 중국의 어떤 저가 경쟁으로 인해서 좀 타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입장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방송에서 언급하신 적 있으신지 이 의견도 알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각자의 생각은 뭐 다 다르지만. 일단 뭐 저는 예. 작년부터 계속 한 4월부터 계속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일단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과거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뭐 지금 뭐 삼원계 관련돼서는 하이니켈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내년부터 중국 내에 기업들도 하이니켈을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양극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쟁력은 국내 업체들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뭐 NC에 삼원계를 제외하고 이제 LFP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계속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업체들의 LFP의 개발이 상당 부분 늦어졌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기술 격차도 있는데 그 밸류 체인 자체도 지금 뭐 중국이 완전히 LFP 같은 경우는 잡고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국내 업체들이 뭐 이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계속 뭐 중국산을 뭐 안 쓰는 그런 이제 정책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전기차의 판매가 호조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상황으로는 캐즘이다라는 걸로 뭐 인시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점. 특히 전기차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그러니까 오랜 충전 시간과 충전 시간 대비 짧은 주행 거리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전기차의 보급 속도는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향후에는 분명히 커지는 시장은 확실하겠지만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각 기업마다 차별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아마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배터리 3사도 LFP 배터리 개발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2026년 상용화 목표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2026년도에 상용화를 한다. 그러면 중국 업체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 나와 있는 시제품, 그러니까 LG 이제 엔솔이 나오는 시제품 같은 경우에 중국의 지금 일반적인 업체들, 그러니까 최상위권인 뭐 BYD나 CATL이 아닌,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중간급 정도의 배터리 회사에서 만드는 수준의 LFP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6년도에 된다라고 해도 지금의 CATL 정도 수준까지 만들 수는 있다라고 해도, 그럼 CATL 같은 경우는 지금서부터 또 2년 동안 연구 개발하면 그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올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일단 기술력의 격차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삼원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기술력이 한계에 다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기술이 발전이 뭐 획기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좀 기술이 따라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술 향방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가기 전에 윤 이사님 의견도 들을게요. K배터리가 지금 캐즘에서 뭐 가격 경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사실은 이제 가장 심플하게 보면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2차전지 하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은 좀 많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 2.0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을 좀 깨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뭐 수요라든지 가격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 이제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뭐 기존의 내연 기관을 좀 더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금은 더 조성하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2차전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저렴하면서 고성능의 전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결국 그런 어떤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고급, 제가 볼 때는 말은 뭐 하이니켈 쪽 관련돼서도 결국은 가격에 대한 인하 혹은 뭐 고성능 관련된 부분에서는 당연히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LFP 쪽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에서 점유를 다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고급화에 대한 부분도 전략이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공급에 대한 부분이 좀 과잉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3분기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2025년, 6년까지도 어느 정도 지금 계산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든 길을 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과는 좀 별개로 지금 뭐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런 부분을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도 좀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어떤 회복과는 조금은 좀 궤를 좀 같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반영을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2026년보다는 2026년 이후의 어떤 업황을 체크를 하면서 반등의 모멘텀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의 CO2 규제 강화로 인해서 내년에 유럽 전기차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라는 전망도 사실은 나오고는 있는데 내년 시장이 좀 도래해 봐야 되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의견들이 굉장히 갈리고 있고 전망이 다릅니다. 그리고 윤여민 이사님은 무엇보다도 지금 수요 단에서 정책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주가는 모든 악재를 반영한 것일까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임 대표님? 일단 뭐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취임할 때까지도 아마 계속 이런 얘기가 좀 다 계속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보적 관점에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이제 행정부의 이제 새로 나오는 이제 정책, 뭐 관세 인상이나 아니면 IRA 법에 대한 개정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도 일단 확인하신 이후야만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뭐 정중동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불확실성에 쌓여버린 2차 전지입니다. 윤 이사님은 어떠실까요? 네, 일단은 말씀 앞에 하셨던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무언가를 정확히 말한 건 없습니다. 아직은 뭐 당선 취임 전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흘러나오는 뉴스들에 의해서 지금 이제 주가들이 좀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이제 이와 관련된 부분이 실행이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그때는 주가가 좀 반응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지금 이제 당선인이 대부분 이제 임명이 된 이후에 정책을 펼칠 때쯤 되면은 이미 좀 주가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기차 보조금 축소가 이제 정확히 실행이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수요단에서 일어나는 부분들, 전기차의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때 어떻게 이제 소비자들이 좀 반응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뭐 유럽 관련된 부분도 체크할 필요가 있죠. 다만 이제 공급 관련돼서는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 때문에 계속 캐파를 늘리기 위한 부분을 좀 많이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멈출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공장을 짓지 않는 이상 또 세금이라는 걸 또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세금은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업체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혼란이 되게 많을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기존의 공장을 좀 지어야 되는 좀 울며 겨자 먹기에 좀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볼 때는 좀 나오는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내년이 되면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좀 제가 볼 때는 조그만 호재에도 반등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여건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악을 겪고 있고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분석 해답을 들어봤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진짜 엇갈리는 게 어제는 바로 SK온 사장님이 트럼프 위기에서 AMPC 폐지는 지나친 과정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민관 대미 협력 태스크포스가 가동이 되면서 배터리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 딥다이브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자, 오늘 또 12시에는 여러분들께서 퀴즈를 푸시고 코인을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팟 시간이 매일 정오에 진행되는데요. 그나마 이런 급락장의 마음을 좀 달래준다 이런 반응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퀴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는 또 이런 재미가 필요하잖아요. 오늘 또 정오에 12시 프로그램 진행될 테니까요. 아직 다운로드 받으시지 않으신 분들은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오늘 낮 12시 시간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거인의 시선을 통해서 오늘 오전장 복귀하고 오후장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